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구조를 딱 한 번만 생각을 해주세요. 누군가의 하루 매출이 너무 쉽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루 매출을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버티고 있는지. 근데 그걸 단 한 번의 환불이 모든 걸 다 날려버려요. 문제는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거죠. 배달을 시킨 고객은 잃을 게 없어요. 그리고 플랫폼은 빠른 일 처리만 하면은 되는 거고요. 결국 모든 책임은 운영자, 사장님들께서 다 가져간다는 것. 리스크가 한쪽이 몰려 있으면은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장사의 구조입니다. 오늘은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급하게 영상을 좀 켰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대부분 화를 내실 분들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자영업자 분들이 아마 저와 비슷하게 좀 화를 내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배달 거지라고 하는 신종 단어도 지금 만들어졌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이슈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들여다보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함께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입니다. 26년 3월 30일 오늘이죠. 짜장면 21그릇을 다 먹고 밴드가 나왔다고 환불 요청을 일방적으로 한 사례예요. 결과적으로는 고객은 음식을 다 먹고 일방적으로 배달 플랫폼 업체에 환불 요청을 했고 전액 환불을 받았어요. 근데 확인 결과 이 음식을 만든 매장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밴드였고요. 신고로 인해서 출동한 경찰들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고객의 쓰레기통에서 동일 밴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거 100% 고의이죠. 하지만 여기서 피해는 누가 봤습니까? 배달 사장님께서 보셨죠. 근데 이런 경우가 한두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밝혀진 것만 해도 최근에 수건들이 많이 발생이 됐고 자영업하다 보면 바빠가지고 그냥 환불해버리고 말자라든지 아니면 배달 플랫폼의 정책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죠. 뭐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딸려가는 거죠. 자, 비슷한 사례를 한 번 더 보면은 취소되었으니 그냥 다 먹었다. 그러니까 뭐 배째라 요거죠. 환불해달라고 요청해놓고 주문한 음식은 꿀꺽. 안심번호 뒤에 숨어 반복 환불 고객.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협조는 지지부진하고 속타는 자영업자만 생겨난다. 43,000원어치의 주문을 해놓고 음식이 쏟아졌다고 하고 난 뒤 환불 요청. 그리고 즉시 환불. 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사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셔서 음식을 회수하려고 했더니 뭐 어차피 취소했으니까 나 다 먹었다. 실질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음식은 40% 이상 먹은 상태.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현재 사기 혐의로 수사 진행 중이에요. 배달 음식 허위 민원 의심 고객 형사 고소, 업주 엄벌 바란다. 이거는 이제 2월 21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배달업자가 음식 허위 민원을 통해 공짜 음식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고객 2명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뭐 사실 우리는 기사로 보면은 뭐 우리 사장님께서 뭐 정의 실현을 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소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고소를 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요. 사실은 이분이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제 고소까지 가셨겠어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참다 못 참으셔가지고 고소까지 가신 거죠. 본인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까지도. 이런 거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기사로서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지 과거에 판례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환불을 요청하는 건들, 음식 다 먹고 이제 이물질이 나왔다고 배달 플랫폼 업체에다가 환불을 요청하는 건들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오지 않았던 것 뿐이지 그 뒤에서는 우리 사장님들께서 다 일방적인 취소를 해드리고 배달 플랫폼에서는 고객의 요청을 들어오는 즉시 사장님들한테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로 즉시 취소를 해버리니 소비자들은 거기에 반복 학습이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악용하게 되는 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점유율이 이제 배민 같은 경우가 60%, 쿠팡이 26%, 요기요가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민 플랫폼의 점유율이 가장 높죠. 사실 이런 대형 기업들이 운영하는 방식은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에 대한 현실적인 고충을 이해해 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인가, 그 해결책은 없는 건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확실한 거는 이 배달거지라는 고객은 배달 플랫폼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루 매출을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버티고 있는지. 근데 그걸 단 한 번의 환불이 모든 걸 다 날려버려요. 문제는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거죠. 결국 이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겁니다. 배달을 시킨 고객은 잃을 게 없어요. 그리고 플랫폼은 빠른 일 처리만 하면은 되는 거고요. 결국 모든 책임은 운영자, 사장님들께서 다 가져간다는 것. 리스크가 한쪽이 몰려 있으면은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구조를 딱 한 번만 생각을 해주세요. 누군가의 하루 매출이 너무 쉽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니고요. 언제든 내 가게에서, 내 주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그러니까 배달 플랫폼에서도 무조건 내용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자영업자 사장님께 통보를 하고요. 배달 플랫폼과 음식을 만드는 사장님과 서로 간의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확인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해요. 이 시스템적인 거죠. 첫 번째는 무조건 사진 요청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음식 상태 확인. 얼마나 먹었냐, 아니면 다 먹었냐, 아니면 음식을 받자마자 확인이 되었냐. 이런 것들을 음식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들은 회수를 신청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되지 않으면은 무조건 자영업자 사장님이 당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악성 고객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환불을 악용하는 사람은 플랫폼 자체에서도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에서도 페널티를 반드시 물어야 하고요. 요즘은 아까 기사를 보신 것처럼 사기죄로도 인정이 돼서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종 사기인 배달 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달을 드렸는데요. 배달 거지가 만들어진 거는 저는 배달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똑똑하게 장사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매장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사장님들 꽤나 많으실 텐데 피해를 보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 주세요. 함께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돈 버는 하루 되시고요. 장사의 구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